안녕하세요. LG화학 화학물질 정책팀 유영은 선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오늘 이렇게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LG화학 첨수 2.0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자재 검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첨수 2.0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자재 검토 주제는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협력회사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교육이 좀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교육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친환경 자재 검토 매뉴얼 맨 뒷페이지에 제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로 문의 주시면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수 2.0 시스템입니다. 첨수 2.0은 저희 화학물질 기준 정보 그리고 규제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LG화학의 시스템인데요. 그럼 첨수 2.0 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매하는 원부 자재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협력회사 담당자분들께서 자재 성분 정보 그리고 각종 첨부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당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성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ERP 시스템에서 그런 구매, 생산, 판매 실적 정보를 인터페이스 받고 있습니다. 또 외부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고 있고요. 이러한 화학물질 기준 정보 그리고 규제 정보의 관리를 통해서 국내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력회사분들께서는 첨수 2.0에 어떻게 접속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첨수 2.0 접속을 위해서는 먼저 구매 싱글엑스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로그인 정보를 잊은 사용자분들이 좀 계신데요. 로그인 정보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싱글엑스 시스템하고 첨수 2.0 시스템은 아예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그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싱글엑스 메인 화면에 있는 헬프데스크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처음 싱글엑스를 회원가입한 경우라면은 회원가입 승인 후에 1, 2일 후에 첨수 2.0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개의 협력업체 코드에서 사용자가 여러분이 계시다면 싱글엑스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에 사용자 추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계정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싱글엑스를 로그인 하시고 시스템 바로가기에 친환경 자재 검토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간혹 권한이 없다고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싱글엑스 담당자분께 접속 권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자재 검토, 자재 성분 조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구매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 구매 발주 이전에 친환경 자재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 대응 그리고 당사 제품 보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검토 첫 단계는 구매 담당자가 친환경 자재 검토 요청을 보내는 거고요. 구매 담당자가 요청을 보내면 협력회사 담당자분께서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그런 조성 정보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간혹 저장만 하고 왜 진행이 안 되지? 또 왜 저장만 하고 구매 담당자분께서 좀 빨리 제출해달라 이런 문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장만 하시면 안 되고 꼭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구매 담당자가 다음 진행이 가능한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품질, 안전보건, 화학물질 각 업무 담당자가 검토해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승인 처리가 됩니다. 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게 여기 품질, 안전보건, 화학물질 항목 중에 한 개라도 반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문서 자체가 반려로 돌아가고요. 이때는 협력회사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보완하신 후에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자재 검토 제조사입니다. 친환경 자재 검토는 문서의 효력 일자가 만료되거나 또는 규제 변경에 따라 어떤 대응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갱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효력 만료 일자가 도래한 자동 제조사의 경우입니다. 자재 유형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ROHS 성적서 발행일 기준으로 1년을 효력 만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만료일자가 도래하기 3개월 전에 시스템 자동으로 제조사가 요청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법규 재개정에 따른 수동 제조사의 경우입니다. 유독물질이 신규 고시가 되거나 ROHS 물질이 추가되거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MSDS 제출 제도, 이런 MSDS 제도 개정 때문에 어떤 전면 제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문서를 먼저 정리를 해서 그 대상 건들에 대해서만 수동으로 제조사를 진행합니다. 친환경 자재 검토 입력 시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그 친환경 자재 검토 입력 순서별로 이렇게 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화학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조성 정보를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구성 성분이 유해화학 물질 등 규제 대상 물질인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꼭 그 성분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불순물을 입력하는데 카스 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좀 말씀하세요. 이때는 여기 영업비밀 여부를 영업비밀로 하시면 카스 번호를 넣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의하실 부분이 구성 성분의 함량을 넣으실 때는 꼭 그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일 물질이던 혼합 물질이던 그 합이 100%가 되게 입력을 하신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물질 등록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저희 국내 물질 등록 담당자분이나 해외 물질 등록 담당자 교육을 들어보시면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물질 등록 정보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 등록 신고 면제 정보 그리고 첨부 서류를 저희 매뉴얼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평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화평법은 모든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화평법 대응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 면제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통지서나 화학물질 안전정보나 이행보증서 등 1개 이상의 이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EU, UK, 튀르키예 부분도 있어요. 이때 저희 회사의 친환경 자재 검토에는 이 EU, UK 같은 게 안 나왔는데 왜 이런 항목이 있는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EU, UK, 튀르키의 경우에는 그 자재를 사용한 저희 LG화학의 제품이 EU, UK, 튀르키예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이 입력 정보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 여부는 구매 담당자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탭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EU, UK, 튀르키예 정보를 넣으실 때는 고분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노머 정보를 넣어야 되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규제사항 점검 부분입니다. 저희는 ROHS 물질들을 LGC 레벨 1 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ROHS 물질 10종에 대해서 함유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LGC 기준, EU 기준 이런 식으로 ppm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유량이 LGC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기 면제 사유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개의 사유들이 보이고요. 기타 여러 개로 넣어주시는데 맞는 사유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에 따른 영업비밀 심사 승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화학 조성란에 영업비밀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산안법에 따른 영업비밀 심사 승인 정보를 필수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쟁 광물 점검인데요. 입력된 화학 조성 중에 이제 분쟁 광물이나 코발트에 해당되는 물질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영업 비밀이나 카스 번호가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대상 여부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쟁 광물을 함유한 경우에는 CMRT 보고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코발트를 함유한 경우에는 EMRT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부 파일 등록란인데요. 여기 좀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문 MSDS입니다. 모든 화학물질 자재에 국문 MSDS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수구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 자재까지 꼭 국문 MSDS가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그 수입 국가의 원문 MSDS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 조성 중에 혹은 공개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LOC를 꼭 필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간혹 LOC 양식을 받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협력회사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LOC 양식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ROHS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ROHS 시험 성적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효력 만료 일자가 6개월 이상인 것만 조금 유효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 발행일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취업 성적서 발행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서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ROHS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보증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회사 직인을 날인받고 나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화평법 관련 서류입니다. 그래서 화평법 등록 면제된 경우에는 확인서나 통지서나 저희가 제공하는 이행 보증서를 날인하시고 첨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EU, UK, 튀르키예 리치 확인서 보증서란도 있는데요. 여기 국가에 등록 완료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확인서나 동의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이 상기 필수 첨부 파일 외에 자료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 기타 서류들을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친환경 자재 검토 매뉴얼에 정말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 검토 입력해 주실 때 꼭 매뉴얼을 한번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재 검토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자재 검토 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90% 이상이 요청일자를 짧게 하셔가지고 조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회 화면에서 요청일자를 1990년부터 현재 일자로 조회를 하시면 분명히 해당 문서가 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참시.0 매뉴얼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저희 매뉴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협력회사 공지사항에 항상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재 유형별로 화학물질, 완제품, 소모품, 의약품, 폐기물 종류별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맞는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싱글엑스 로그인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의도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도 싱글엑스 시스템을 로그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싱글엑스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잊은 경우를 누르시면 로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급이 중단된 자재인데 친환경 자재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문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시.0에서 공급 중단 처리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자재 검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문서를 선택하고 공급 중단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더 이상 뭐 친환경 자재 검토를 하라는 그런 메일링이 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 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게 저희가 국내에도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수에도 들어가고 저희 대산 공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라면 정확히 중단된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 중단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납품이 필요한 곳에 이제 중단 처리가 되면 친환경 자재 검토 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협력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도 정말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C.0 시스템 내에 재조사 요청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 번호를 선택하고 재조사 진행을 누르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이 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제 오른쪽에 좀 친환경 자재 검토 그런 입력 내용에 대한 그런 좀 상세 문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법 등록번호나 사전신고 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이 문의를 또 많이 주시는데요. 화평법 담당자분께서도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화평법 29조나 39조에 따라서 물질 등록 정보는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신고 번호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또 화평법 이행보증서,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를 주실 수 없다면 이행보증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OHS 성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 문의도 주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급적 성적서 발행하고 첨부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지만 좀 발행이 어려운 자재다 이 경우에는 저희 보증서 형식으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로 작성하시고 회사 직인을 받으신 다음에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조성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MSDS의 함량의 합은 100이 아닙니다. 이런 문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 뭐 불순물이나 뭐 어떤 영업비밀 물질에 대하여 MSDS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MSDS는 그렇게 첨부가 되었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는 불순물의 정보도 포함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OC 작성이 필수인가요? 이 문의도 주시는데요. MSDS에 모든 성분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성분들의 합이 정확히 100%인 경우에는 LOC를 작성하거나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갖춘 자재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공개 성분이 있거나 혹은 함량이 범위값으로 기재가 되었거나 이 경우에는 꼭 LOC를 첨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 검토 문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문의도 주시는데요. 저희 반려 메일에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되었는지 그런 코멘트가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보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완 그런 코멘트나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구매 담당자 혹은 저희 반려한 업무 담당자한테 메일 주시면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친환경 자재 검토 관련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